여러분 안녕하세요. 여행복 전도사 돌청아재입니다. 오늘은 2021년 4월 24일 토요일입니다. 벌써 4월 들어서 마지막 주말을 맞이했는데요. 어제 보니까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거의 800명에 가까운 숫자가 나왔더라고요. 물론 그 많은 분들이 그 나들이도 못 가고 답답한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해서 이래저래 이렇게 이제 모임도 하고 나들이도 하는 것 같은데요. 하여튼 뭐 4차 유행이 되지 않나 염려도 있으니까 다들 조심하셔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보내드리는 랜선으로나마 여행을 대리만족하시고 가능하면 외출을 자제해서 어떤 대유행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 주말 즐겁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북미 대륙 횡단 자동차 여행의 23번째 캐나다 로키의 세 번째 시간이 됩니다. 저는 이제 이곳이 바로 빙하인데요. 이곳에서 빙하수를 마셨어요. 자, 어떤 사연일까요? 이곳이 바로 캐나다 로키의 유명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서 가장 그 중심이 되는 에사바스카 빙하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중에 빙하로 여러분을 모시겠습니다. 제가 요즘 계속 캐나다 로키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정말 로키가 아름다운 곳이죠. 앞으로도 한 몇 차례 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캐나다 로키는 이제 그 캐나다 쪽에 있는 캐나다 로키의 산맥에 있는 유명한 이제 국립공원들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곳은 이미 그 유네스코에서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을 했고, 그 면적만 해도 남한의 거의 2배가 되는 19만 4천 제곱킬로미터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에는 밴프 국립공원, 제스퍼 국립공원, 요호 국립공원, 쿠투니 국립공원 등 4개의 국립공원이 있는데 뭐 어느 것 하나 빼놓을 수 없이 정말 아름답고 멋진 국립공원입니다. 자, 오늘 얘기는 또 계속해서 이 캐나다 로키 얘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이어서 오늘 또 이제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자동차 도로로 이 드라이브 코스로서는 뭐 세계 으뜸으로 꼽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엘버타주 93번 도로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시작은 밴프의 레이크 루이스에서 시작해서 제스퍼까지 약 230km가 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이 밴프 서납타 고개를 중심으로 해서 남쪽은 밴프 국립공원이고 북쪽은 제스퍼 국립공원인데요. 지난번에 소개시켰던 거는 밴프 국립공원의 유명한 호수들, 허버트, 보우, 페이토, 월터 파울 호수 등, 그 다음에 그 쉬어가는 곳, 더 크로싱 등 주로 밴프 국립공원에 있는 93번 도로상에 있는 유명한 명소를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에 있는 명소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스퍼 국립공원에 속해 있는 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에 있는 명소들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카이워크, 그 높은 곳에서 이 유리 잔도를 이렇게 유리 바닥으로 돼 있는 곳을 이렇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아주 경치를 아름다운 곳을 볼 수 있는 곳이 있고요. 선압타 폭포, 에스베스카 폭포, 그리고 이제 에디스카벨 산이라고 해서 뭐 트레킹이나 이런 곳으로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오늘 이제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선압타 고개를 넘으면서부터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스카이워크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중간 그 휴게 지점이라고 할 수 있는 더 크로싱을 지나면서 비가 계속 내렸었어요. 그래서 더욱 거세지고 있었는데 물론 뭐 가는 길은 좀 이렇게 위험하긴 했지만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제 비가 계속 오다 보니까 이 왼쪽에 있는 높은 절벽 위에서 이렇게 이제 빗물이 폭포가 돼서 이렇게 흘러오는 정말 기이한 장면을 구경하게 됐어요. 정말 이거는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때 이게 드라이브를 하지 않으면 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신기한 장면을 구경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계속 뭐 와 하고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좋아하는데요. 비가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저렇게 뭐 정말 우리나라 그 설악산에 있는 비룡 폭포 뭐 그런 폭포 같은 느낌이 들 정도의 그 빗줄기가 이렇게 내리고 있었어요. 네, 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제 중점 소개해드릴 얘기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 앞탑 고개, 전망이 제일 좋은 그런 고개마루죠. 그 다음에 이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빙하죠. 얘가 이제 에스베스카 빙하인데요.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지역은 여러 개의 빙하가 모여있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좀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글레이셔 스카이워크라 그래가지고 이게 유리로 된 바닥에 있는 다리를, 공중 다리를 이렇게 건너볼 수 있는 이거 위주로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선 업탑 고개는 이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정말 시원히 뚫려 있잖아요. 이 더 크로싱에서 약 45km 정도를 이제 북쪽으로 올라오면은 있는데요. 이 지점에서 보는 풍경이 전망이 가장 아름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고개마루가 약 2035m 되는 좀 높은 곳이기도 합니다만은 앞으로 뻥 뚫려 있는 이 전망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멋있잖아요. 그리고 이곳이 이제 앞쪽으로는 이제 밴프 국립공원이고요. 요 이제 뒤쪽, 사진의 뒤쪽으로는 이제 제스퍼 국립공원이 되는 경계선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이제 선업탑 고개는 이곳에서 풍경이 어떻게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지만 캐나다 로키의 그 전형적인 생태계를 알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보실까요? 여기 보시게 되면 높은 이렇게 바위산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이제 만년설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서 그 밑으로 이 지점이 여기가 보는 지점이 약 2,000m 정도 되니까 한 2,200m까지 됩니다. 이 수목 한계선이라고 그러는데요. 여기 이제 수목이 성장할 수 있는 한계선이 2,200m 정도 되기 때문에 그 지점을 밑으로 이렇게 울창한 침엽수림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고, 그다음에 이런 천혜와 같은 절벽과 그 사이에 이제 강이 흐르고 계곡이 이렇게 있는데 그 계곡을 따라서 이렇게 길이 나 있는, 이게 바로 이제 캐나다 로키의 전형적인 대표적인 어떤 특징적인 지형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선업탑 고개에서 내려다본 전경을 한번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 길을 달려서 이렇게 온 거거든요. 아까 그 빛 내리는 그 절벽이 바로 이 부분이고요. 이쪽이 이제 에스베스카 마운틴이라고 그러는데, 이 뒤로 이제 저희들이 가고자 하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가 이 지역에, 오른쪽 이 지역에 이제 쭉 빙하가 놓여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넘어가면 제스퍼 국립공원이 되겠죠. 정말 다시 보아도 너무 멋지네요. 네, 그러면 이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를 이제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아이스필드라는 거는 글레이셔가 모여 있는 곳을 얘기합니다. 즉 빙원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곳에는 6개의 빙하가 이렇게 구성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빙하, 우리가 직접 밟아볼 수 있고 바로 도로에서 이렇게 근접해서 갈 수 있는 곳, 이곳이 바로 에스베스카 빙하이기도 합니다.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6개 빙하의 넓이는 무려 365제곱킬로미터가 되는 아주 광범위한 빙하지대 빙원이기도 하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드디어 이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리 센터에 도착하였습니다. 이곳에서부터 이제 이 앞에 보이는 게 바로 에스베스카 빙하고요. 요 뒤로 일대가 이제 아이스필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빙하가 몰려 있는 이 지역이 전부 이제 빙하지대이기도 합니다. 이 뒤로. 그래서 여기를 구경하기 위해서 저희들은 이제 여기 이제 그 시작점이죠. 여행이 시작되는 거. 여기 지금 이게 여러 대들이 차들이 도착해 있지 않습니까? 이 차를 타고 이제 이 지역으로 가서 나중에 설상차를 타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에스베스카 빙하죠. 에스베스카 빙하를 이렇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이 빙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1918년 전, 지금으로부터 약 100년 전에는 이렇게 이 밑에까지 쭉 와 있었는데, 지금 2011년도, 저희들이 방문했을 때 2011년도인데요. 거의 반 정도, 한 2km 정도가 안쪽으로 들어와 있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모습이고, 이 앞부분까지 옛날엔 빙하가 다 이제 덮쳐 있었다는 그런 것이죠. 정말 참 아쉬운 부분인데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이런 빙하가 남아 있어서 저희들이 구경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그 디스커버리 센터에서 여러 가지 쇼핑도 하고 여기서 식사도 하고, 이게 이제 익스플로러 락키라고 그래야 이 블루스타, 이 이제 여행사가 블루스타라는 것이네요. 이 블루스타 여행사의 차를 타고 설상차가 있는 곳까지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빙하 설상차인데요. 이게 빨간색에 하얀색 그 무늬로 돼서 캐나다에서 블루스타라는 게 이게 이제 여행사 그 여행업체 이름이고요. 이름은 아이스 익스플로러 차입니다. 이 차를 타고 이제 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설상차 탑승 체험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 부인이 처음으로 설상차를 타다 보니까 약간 즐거워하면서도 다소 좀 긴장한 것 같아요. 염려하는 듯이 이렇게 표정이 좀 굳어 있었는데 제가 이제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이제 우선은 설상차 타기 전에는 이런 도로로 이제 그 셔틀버스를 타고 넘어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설상차를 탄 건데요. 또 다른 설상차가 이제 앞에서 움직이고 있고 우리를 안내한 운전자 겸 가이드, 이거를 이제 오퍼레이터라고 그러더라고요. 이 오퍼레이터는 켈리 스마트라는 아주 쾌활한 캐나다 아가씨였습니다. 뭐 이름 그대로 정말 그 스마트하고 켈리 스마트라고 그랬잖아요. 상냥하기까지 해서 차 안에 손님들의 인기를 바로 그냥 독차지하게 아주 말솜씨도 좋고 아주 친절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그 설상차 가는 길을 한번 볼까요? 계속 이제 영어로 이제 그 안내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한 100m 밑으로 이 아래 지역으로 이렇게 이제 그 설상차를 타고 내려가서 이렇게 이제 빙하 지역으로 갑니다. 당시 비가 많이 와가지고 이렇게 계속 이제 윈드 브러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뭐 지금 이 안내자가 얘기하는 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 여기서도 똑같은 얘기가 빙하의 크기가 1840년대 중반에 비해서 거의 70%가량, 길이로는 약 2km 정도가 사라졌다고 그래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 온난화 때문에 계속 갈수록 이 빙하의 크기가 짧아지고 있다는 안타까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빙하 사이 이제 중앙으로 이게 이제 빙하의 그 길을 닦아놓은 길이거든요. 네, 지금 그 얘기 하고 있죠. 1840년대에 비해서 70%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요 밑으로가 이제 짧아진 거죠. 이 밑에 이제 빙하의 끝부분인데요. 이게 이제 빙하를 닦아서 내놓은 길이기도 합니다. 비가 오는 사이에 이렇게 이제 빙하 밖을 보고 있고요. 여기에도 옛날에 빙하가 이렇게 쌓여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이제 모레인이라고 그러죠. 빙태서, 이 빙하가 이렇게 녹으면서 쓸려 내려가면서 만든 이제 바위를 빙태석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설상차를 타고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빙하 위로 이렇게 조심스럽게 달려서 빙하의 중앙에 이렇게 도착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의 빙하의 모습입니다. 비가 오다 보니까 다소 새카맣고 이런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한여름인데도 빙하에 도착해서 내리니까 너무 추워가지고 몸이 막 웅크러지기도 하고 떨렸어요. 우리가 이제 실제 이 정도로 출 줄을 몰랐거든요. 이때가 6월 말경이기 때문에 뭐 간단히 겉옷 하나 걸치면 되겠지 하고 왔는데 굉장히 추웠습니다. 근데 이 아저씨는 보세요. 이거 뭐 모르고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외국분들은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 반바지를 입고 왔어요. 아마 추웠을 거야, 아마.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주 단도를 잘하고 오신 분이 있었는데 저희도 그렇게 대비를 다 못하고 와서 상당히 좀 추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에서 내리자 이게 빙하의 찬 기운도 이렇게 오고요. 빙하 자체가 어떤 냉동고나 마찬가지나요. 찬 기운이 오고 그 냉기가 서린 찬바람이 계속 불어왔어요. 뭐 이 지역이 또 계곡이기도 했지만 비도 좀 오다가 그치고 막 이런 상황인데다가 날씨도 흐리고 이래서 상당히 추위를 좀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뭐 한 30분 있으라고 그러는데 뭐 그렇게 있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게 이게 이제 빙하수인데요. 이 빙하수는 정말 천연 그대로 있는 거라서 저희들이 마실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는 사실 마실 수가 없었죠. 너무 춥기도 하고 뭐 용기도 가져가지도 않았고 좀 더러워 보여가지고.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좀 뭐 제 자랑을 하나 하고 지나갈까요? 제가 이곳을 2번 이제 오게 됩니다. 그 배경은 2014년에 그 캐나다 관광청에서 저희 같은 이제 시니어들 대상으로 캐나다 로키 여행에 대한 여행 공모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무려 거기에 한 3,000대 1을 뚫고
제가 당첨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저하고 저희 이제 집사람하고 절친하고 세 명이서 이렇게 이제 캐나다 로키에 단독 뭐 초청 여행을 다녀왔는데요. 이게 이제 그 시니어 조선이라는 잡지에 실리기도 했고, 같이 이제 공동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사실은 2014년 6월에 두 번째 이곳을 방문했습니다. 이때는 너무 날씨가 맑았고요. 그리고 이제 복장도 좀 준비가 됐죠. 장갑도 끼고 이런 이제 비니 모자도 껴고 단도리도 잘 하고 왔거든요. 근데 날씨까지 좋아가지고 이제 이때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데요. 보면은 이제 이때 빙하수를 마셔보자 그래가지고 빙하수를 마시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걸 이제 페트병을 하나 더 물병을 가지고 와가지고 여기에 이제 빙하수를 넣어가지고 마셨습니다. 이러면 뭐 수명이 10년이 더 길어진다고 그러더라고요. 농담이겠죠.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에스베스가 빙하에서 빙하수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같은 이제 패키지 상품인데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에서 약 15분 정도의 셔틀을 타고 가면은 이러한 스카이워크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갔을 때가 2014년 6월 중순이었거든요. 근데 마침 한 2주일 전에 이 스카이워크를 오픈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높이가 이제 한 280m 지하에서부터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지만 굉장히 시원스럽게 뻥 뚫린 절벽에다가 이렇게 스카이워크를 설치했거든요. 거기에 이제 가보았습니다. 그 입장권 혹시 어떻게 하면 이 입장권 구매를 하느냐 하고 이제 궁금하신 분이 있어서 제가 그 사이트를 넣어놨는데, 저희들이 이제 뭐 관광청에서 초청을 해줘서 무료로 이제 입장을 해서 구경을 했지만, 이 아이스필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빙하 체험하고 이 스카이워크는 이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나 끊으신다면 밴프 제스퍼 컬렉션이라는 홈페이지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셔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를 누르시고 티켓 및 프라이스를 이렇게 누르시면은 이곳에서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입장권과 함께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 인클루딩 스카이워크 해가지고 이제 날짜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다음 달에 가신다 그러면은 그 날짜를 이렇게 집어서 몇 명이 들어가는지 해서 이제 확인하면은 나올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를 해서 성인 1인당 캐나다 달러로 87불 정도를 하더라고요. 이게 이제 패키지로 해서 같이 묶어진 거죠. 근데 또 옆에를 보니까 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어드벤처 외에, 그러니까 스카이워크까지 보는 거 외에, 여러분이 이제 대개 이쪽 캐나다 로키를 가면 밴프 국립공원에 곤돌라를 타게 되거든요. 이제 다음에 제가 제가 방문했을 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테지만, 그 밴프 곤돌라가 그 캐나다 로키 전역을 이렇게 쫙 지켜볼 수 있는 굉장히 전망이 좋은 곳입니다. 그래서 그 밴프 곤돌라까지 포함하고 또 레이크 미네완카라고 이 밴프 국립공원에서 제일 큰 거창한 아주 큰 호수가 있어요. 그 호수에서 크루즈 여행을 배를 탈 수 있는 것까지 포함해서 패키지로 또 콤보 패키지를 팔더라고요. 그것까지 해서 성인 1인당 캐나다 달러로 179불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식으로 패키지로 끊는 것이 어차피 다 구경하실 거면은 더 저렴하고 좋을 걸로 보여집니다. 네, 이건 뭐 팁으로 제가 드렸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스카이워크는 콜롬비아 아이스필드 디스커버리 센터, 아까 저희들이 빙하 체험을 했던 그 센터에서 셔틀버스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입장권을 끊으면 같은 패키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이제 스카이워크 입구인데요. 정말 이 스카이워크 자체 그보다도 이 지역이 정말 캐나다 로키의 그 거대한 면모, 자연의 아름다운 대자연의 경치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아주 전망이 좋은 곳에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차를 타고 가면서도 구경할 수 있고 트레킹을 하면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지만 그냥 쉽게 이런 대자연을 즐기고 싶다면은 스카이워크를 꼭 즐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스카이워크 바닥을 이렇게 유리로 만들어 가지고 밑을 바라보면 이제 절벽 밑을 아슬아슬 하기 때문에 스릴을 느끼면서 이렇게 경치도 함께 감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처럼 그 유리 바닥에 누워보는 체험도 해보면은 밑에 이제 그 절벽이다 보니까 아슬아슬하기도 하고요. 밑으로 이제 그 절벽이 이렇게 보이는
그런 스릴을 느껴볼 수 있는 체험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이제 빙하 스카이워크를 이제 가볍게 이렇게 체험해보고 여기에서 이제 기념사진도 찍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일과를 끝냈습니다. 뭐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것의 순서이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 아이스필드 파크웨이를 가면서 마지막에 이제 부분에 있는 제스퍼 부근에 있는 에스바스카 폭포라고 있습니다. 근데 그 폭포의 그 풍경치고는 너무 참 특이하고 아주 절경이 이렇게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폭포를 중심으로 해서 이 제스퍼 지역에 있는 아사바스카, 써납타 폭포, 그 다음에 이제 그쪽에 그 유명한 산세로 유명한 에디스 카벨 산까지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